아유,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들 롤스로이스 특별 신년회담이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신동재님이 하여튼 그참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철성 전 신민당 총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우리 한국 정치인에서 우리 저기 이철성 총재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당파 싸움이 심했는데 유난스럽게도 이철성 총재님은 당을 소홀해서 어떤 국가의 애국적인 견지에서 항상 초당적인 행위, 김대중 대통령의 경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김영삼과 김대중 특히 중요한 역할을 애국자로서 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이런 정치. 요즘 이제 이 실장 국회에서 이제 최근에 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필리버스터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서 그 필리버스터가 이제 대테러법 방지 저지 차원에서 이제 야권이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서양 사람들 한 정치를 어떤 제도를 너무 악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간접 대통령을 간선제로 봐요. 그 사람들이 하는 필리버스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민주주의, 대통령을 직선제로 봐요. 그런 나라에서 국회가 제 기름을 못 해주면 항상 저렇게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다. 그래서 그런 안보 문제나 이런 민감한 문제는 당을 초월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뭐 시간 끌기는 거기다 대책을 국민들에게 좀 답답하게 해주시죠. 그 국회를 갖다가 개인의 선거 운동장으로 그런 거 바람직하지. 그리고 뭐 오히려 지금 그 한쪽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개인의 선거 후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속빈 강정이다. 속빈 강정. 내용은 없고. 예, 오히려 야권에서는 그 원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 이틀째 되는 날 10시간 18분 그 기록을 세우면서 사흘 뒤에 그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 아주 소영주의적인. 그렇죠. 기록 경신대가 됐어요. 시간 기록 경신대. 그게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그 정당의 지원을, 국고 지원을 받는 정당 지원금을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국회를 완전히 바꾸려고. 국회는 개혁돼 저런 제도를 저렇게 악용하고 국민의 혈세를 받고 또 국가의 그 정당 지원금을 받으면서 저렇게 국가의 안위보다는 완전 자기 당밖에 모르는 정치를 하고 있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토크를 이어가기 전에 목도 마른데 소주 한 잔. 내가 완전 상가집에 와서는 아무래도 고인을 내몰기 위해서 소주 한 잔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기가 건조하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원투수로 나왔다가 거의 뭐 사실은 원투수지만 패전투수에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승리투수를 부대지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전략에서는 지피지기가 백전백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백선 싸워서 백분 싸워서 백번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후지기, 후지피, 그러니까 적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지피지기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 때는 일성일부가 돼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질부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적을 알고 자기들은 모르던 당이었지. 적은 알고. 그러니까 지피부직이야. 지피부직인데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이루어져요. 자기들의 그 운명 공동체를 알아야 되는데 지피부직이는 그냥 지피부직이 역시 일성일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내가 볼 때는 김종인 씨가 이제 객관적인 중도적인 입장에 와 있으니까 남하고 연구가 없고 정부가 없으니까 상당히 앞으로 상승세를 탈 걸로 보고 있어요. 상승세로. 그러면 그 총선 이후에도 나는 문재인 씨가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계속 미를 관계는 이어가나요?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철수가 나가지 않고 문재인이가 김종인처럼 안철수를 앉혔으면 선거에 아주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안철수를 배제한 이후에 김종인이 왔기 때문에 안철수보다는 김종인과의 그 밀월 관계가 좀 더 길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 세력이 아니니까. 그러나 안철수가 그 자리에 와서 분당을 하기 전에 문재인 씨가 물러나면서 안철수를 거기 앉혔다면 이 자체는 그야말로 정치 세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재인과 그걸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게 더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총선 승리가 가능해서는 차선책이야 지금. 차선책.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은 총선 이후에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맡고 문재인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계속까지 쭉 간다 그 말씀이군요. 우주공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안철수와 같은 계파가 나타날 경우에 또 분당이 돼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리자, 법정 관리를 합니다. 법정 관리. 그렇군요. 채권자가 많으니까 그 채권 권리를 가진 자가 많을 때는 법정 관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자는 김종인 씨.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법원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이제 그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제 또 안집권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그 친박 핵심부에서 김무성 대표께 40명의 비박, 물론 거기에는 친박도 일부가 포함됐다고 그럽니다. 살생부 명단이 돌았다고. 지금 온통 여의도가 난리예요. 새누리당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있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지금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분당을 위해서 다투는 게 아니고 야권으로 다음에 권력이 넘어가면 초상날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극렬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대립하지만은 우리 총님께서는 흩어지지 않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미를 관계도 지속된다. 네.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 때는 공안정국으로 봐요. 공안정국.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전상 지금 약간 이런 대립구도 일종의 뭐 저기 한기조성 만약에 김무성 대표를 제거하면 총선에는 이기고 대선에 가서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립관계가 됐을 때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싸웠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흥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흥행성. 친박이 다 잡아버리면 만약에 김무성을 조속하게 교체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 시선은 더불어로 가버리고 더불어는 안철수 쪽으로 가버리지 여당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왜? 저거는 그냥 청와대 시킨대로 하는 사람들이 경우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친박 세력과 계속 나온다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정해질 때는 그게 흥미가 있게 되는 거죠. 정치 이벤트가 되는 거지. 정치 이벤트가. 근데 이제 그 친박 쪽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한다는 소리 끊임없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한국이다. 그 사람이 영입되는 건 아니고 계속 저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권을. 근데 우리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이건 if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영입을 성공했고 친박 쪽에서 영입이 성공했을 경우에 과연 정치권에서 대권 주자로서 자리가 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반기문 총재가 여당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어렵고 또 설령 갔더라도 아마 행정직 공무원 출신이기 뭘 때문에 보게 되냐면은 이해창과 노무현의 선거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노무현이가 이해창 이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불마력을 가진 이해창을 아무것도 아닌 굴러도는 돌멩이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죠. 나한테도 접수가 되죠. 고경이가 나와도 유엔 사무총장 정도는 제칠 수가 있지. 제칠 수 있고. 간단하게. 제가 얼마 전에 양산에 문재인 전 대표 자택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만나지 못했고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봤습니다. 아마 그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건데 제가 이번에 그 양산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김정숙 여사가 김일성 그 부인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그래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문은 열어주지 않고 대문 열어주셨습니다. 대문은 열었는데 열었죠. 서로 이렇게 들어가질 못하고 못하고 그 대문을 사이에 두고 사이 두고 삿발선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15분간 대화를 나눴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이름값을 못한 거지. 아니 제 얘기는 아주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내줬는데 그래도 이 신동욱 씨 같은 그 미래의 그래도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을 반갑게 맞이한 것까지는 좋은데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안으로 모셔서 대우를 해야지. 그냥 문 앞에서 그렇게 보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님 끝으로 향후 우리 공화당 아직 작은 당입니다만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계십니까? 아직까지 좀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신동욱 총재 관상이 우리나라 정치인들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기 때만 되면은 항상 영웅이 나타나.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이가 나타나. 참 유승룡이가 나타나. 이항고이가 나타나. 사명대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 때는 꼭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흡수되지 않게 어떤 지도자가 예비군이 나타나. 강감차이가 나타나. 얼지문덕이 나타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승계가 나타나.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해내는 콤비가 나타나. 정도전이 나타나. 이승계하고 같이 나타나서 다시 망국에서 조선을 만들고. 그렇죠. 조선 개혁. 또 우리 신라가 당나라를 끌고 와서 뭐 백제를 제압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이재희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과적으로 어떤 인재가 나와 최치원이가 나타나서 중국에 가서 우리 땅을 찾아오고 말하자면 굉장히 우리 민족은 위기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항상 그러다 보니까 5,000년간 모든 나라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블랙홀이었어요. 우리나라만 서남아 공정으로 완성되고 동북아 공정도 몽고 북쪽은 공정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공정이 안 된 거예요. 중국이 흡수가 안 되고 북한과 남한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은 중국의 5,000년간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불가근 불가원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영웅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핵 문제나 또 남북 개성공단 문제나 안보 정국에 올 때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허경영과 신동욱 총재가 그런 콤비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고 한반도는 어떤 위기가 와도 인물이 있다.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저기 지금 현재 그 어저벤스 팀. 네티즌에서는 어벤져스가 결성됐다. 뭐 이런 게 아주 유명해졌죠. 아재 내가 레이도 우리 했고 둘이 있는 한은 한민족이 핵전쟁은 없다. 굉장히 없다. 없다. 아 그럼 그 말씀 중에 이제 저희 공화당에서는 핵을 우리는 보유해야 된다고 저희 정책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핵 무장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뭐 지금은 뭐 좀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내가 할 수가 없으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동 총재는 이런 정치인들과 좀 다른 추방받는 정치인으로 아마 나와 잘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정치권을 완전히 새로 바꿀 수 있는 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치적인 발언은 내가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게 요즘 마지막 하나,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인물이 이제 강영석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강영석 의원이 정말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새누리당에서 공천에서 탈락을 하고, 또, 근데 저희 공화당에서 이제 그, 어벤져스 팀에 들어와라. 그 역할은 헐크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화당에서 며칠 전에, 용산에서 공화당이 2천만 원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다오. 그렇게 해서 명분과 실리를 찾자. 그렇게 해서 국민들과의 약속도 지키고 500만 원 완주를 통해 가지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보자라고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 강영석 의원이 만약에 어벤져스 팀에 합류해서 2천만 원 프로젝트를 했을 경우에 과연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재기도 하고 예. 또 방송에도 나갈 수 있고 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수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지. 나는 그렇게 봐요. 세수는 세부대 담으라고 그 옛날에 있던 당에 가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강윤석 의원이 그 공화당 어벤져스 팀의 헐크로 들어와서 2천만 원 프로젝트로 500만 원을 가지고 완주를 했을 경우에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다 있다. 잡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방송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지만은 뭐 정치적인 말은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아유. 아이고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그래. 한잔 드시오. 예.